안녕하세요. 이승유 변호사입니다. 자, 삼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건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건데,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대출금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전원합의차 판결입니다. 2018-284233.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정으로부터 Y 토지를 삽니다. 매수를 해요. 그런데 을과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정으로부터 을에게 바로 등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등기를 삼자간 명의신탁 등기라고 하죠. 자, 신탁자, 여기 신자 써놨어요. 여기 이제 수탁자가 되고, 요 매도인인데,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를 을에게 이렇게 제3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었는데, 을이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Y토지가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은행에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리면서 이렇게 건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이 은행을 뭐라고 하죠? 제3자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신탁자 갑이 Y토지 매도인 정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등기는 을에게 넘기는 삼자간 명의신탁 행위를 했고, 을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A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리고 건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A은행은 어떻습니까? 적법하게 건저당권을 취득하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4조 3항에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 적법하게 A은행은 건저당권을 취득합니다. 3자로서.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갑이 대위에서 요 매매 계약이 살아있죠. 삼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요 신탁 무효, 그죠? 등기도 무효이긴 한데, 요 매매 계약은 살아있어요. 갑과 정 사이에,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을 기초로 매도인이 아무 행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어떡합니까? 을 등기, 그 다음에 A은행의 등기를 말소 청구한다. 이렇게 들으셨죠. 자, 정의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A은행 등기도 말소 청구하고 또는 뭐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제3자는 보통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정의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하지 않고요.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요게 이제 말소 청구와 진정맹유 회복 소송은 동일한 소송이다.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무를 접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은 이럴 때 무슨 소송을 하냐면 진정명유 회복 소송하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A은행한테는 승낙의 의사표시 또는 말소 청구를 하더라도 정이 요 패소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요 A은행이 건저당권을 떠안는 진정명유 회복 소송을 하는 게 맞고요. A은행에 뭐 한번 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말소 청구를 하면 패소해요, 거의. 그래서 정이 을에게 진정맹유 회복 소송을 하고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고, A은행에는 보통 말소 청구를 하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자, 그러나 A은행의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럴 때 정이 하는 소송은 보통 진정명유 회복 이전 등기 소송을 하고, A은행한테는 말소 청구를 하는데 요거는 패소 가능성이 높고 요거는 승소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정이 그런 행동을 않기 때문에 갑이 정과의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어떻게 해요? 정을 대위해서 요 을 등기에 대한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자, 그다음에 A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말소 청구를 하는데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명의로 을 등기를 이전해 오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A은행의 건저당권이 딸려옵니다. 그리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갑의 소유권자가 되긴 되는데 A은행의 건저당권을 떠안습니다. 떠안아요. 자, 얘가 정리했죠. 갑이 정을 대위하여 말소하는 것보다는 진정명의 회복을 소송하는 게 맞다. 이 말소 청구와 진정명의 회복 소송은
동일한 소송으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송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A은행의 근저당권을 인수하게 되고, 자, 결국 갑이 Y토지를 정으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가져오긴 하는데 근저당권 3억을 인수하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갑이 을이 아니고요. 여기 잘못 썼네요. 을이죠. 을에게 3억의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 을은 수탁자죠. 을이 A은행에 대출을 해주면서 3억을 받았죠. 그런데 이 A은행의 근저당권을 갑이 떠안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을에 대해서, 수탁자인 을에 대해서 갑은 신탁자인 갑이 수탁자인 을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게. 자, 이건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자, 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자는 누구예요? 갑은. 그죠? 매도인, 정을 대위하여 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통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요. 자, 정이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정의할 수 있는 진정명의 회복 소송을 하고, 요건 또 한 개 되죠, 정의. 자, 이 Y토지를 정의 회복하고 은행 근저당권은 떠안는 걸 그대로 또 갑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결국은 갑이 어때요? A은행의 근저당권을 떠안고 소유권을 넘겨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전받을 수는 있지만 뭐예요? 그 소유권은 수탁자가 설정한, 을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서 떠안는단 말이에요. 인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해 주어서 이익을 얻었죠.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3억 받았잖아요. 그죠? 자, 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이 매도인을 매개로 하여 소유권을 넘겨오죠. 근데 피담보 채무만큼 교환 가치가 제한된 소유권, 떠안는, 인수하는 그런 손해를 얻었고요. 매도인은 여기서 그냥 빠져요. 어떻게 빠집니까? 신탁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한 거에 대해서 매도인 정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걸 부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신탁자인 갑이 을에게 3억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본인 마음대로 A은행에 대출받고 3억을 받은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3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에 그 대출금을 어때요? 갑이 떠안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